지난 2년 동안 울산에서는 대규모 미술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에 찾아와 뜨거운 미술 사랑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행사들은 많은 울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술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얼마 전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존의 미술관들과 차별화를 둔 울산 시립미술관도 개관을 했습니다. 미래형 미술관을 지향하는 울산 시립미술관을 필두로 울산 곳곳에 다양한 미술 관련 공간들이 등장해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이 더 풍성해졌는데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조금 더 쉽게, 더 가까운 곳에서 미술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작품 보러 함께 가보시겠어요?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간절곶.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한해 소망을 품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벚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광이 너무도 아름다운 곳, 서생포 외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 앞바다에는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진화 해수욕장도 있는데요. 바람이 많은 곳이라 윈드서핑의 성지라고도 불립니다. 바닷물이 갈라질 때 걸어갈 수 있는 섬, 명선도. 명선도에는 최근 형형색색 야간 조명이 설치돼 새로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곳, 서생. 이 서생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갤러리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 한 문화기획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2021년과 22년) 2회에 걸쳐 울산 국제 아트페어를 총괄했던 문화기획자 김소정 씨.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건 울산에 생각보다 미술 애호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 미술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김소정 씨에게 최근 늘어난 미술 관련 공간들은 꽤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멋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이곳 갤러리가 추구하는 건 대중들이 미술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분위기 덕분인지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 벽에 걸린 그림들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있는데요. 바로 일본 출신의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입니다. 이곳에 있는 작품들이나 이렇게 작가님들 구성이 굉장히, 물론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한데 젊은 분들이 오셔서 부담 없이 감상하시고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작품들로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다른 건물에는 갤러리 소장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유명 작가들의 최근 작품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팝아트로 유명한 김지희 작가의 작품부터 붕대 작가라 불리는 권경엽 작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작품들까지 아름다운 세계 향연입니다. 이번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간입니다. 이 작품을 한번 눈여겨보시겠어요? 얼핏 봐선 흑백 그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작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박승모 작가님의 작품으로 전체를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박승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기생충에도 작품이 소개가 될 만큼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 보시기에는 이제 회화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겹의 철망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음령을 표현하고 또 이런 여인들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아름답게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또 뒤쪽에 보시면 와이어를 이렇게 감아서 조각을 형상화한 작품이 뒤쪽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러 소재의 작품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의 전시장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실내 전시장을 갖춘 건물과 스타워즈 우주선을 본떠 만든 정크 아트 작품 전시장입니다. 작품을 뭘 하세요? 이곳은 서생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우철 작가가 지난 4년간 동료 작가들과 함께 밤낮 없이 작업해온 공간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아프리카 원시 미술이 약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총 740여 면의 벽체에 둘러싸인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버려진 고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자동차는 한 1,500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저는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 보면 보통 자동차 큰 대형 트럭에 바퀴에 달리는 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자동차 베어링 부품이고 요거는 밑에 판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부품인 것 같아요. 요거는 연결고리고 요거는 철근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밌는 작품 하나를 볼까요? 예. 요 슈샤인 보이레가 구두 닦는 친구인데 요거를 로봇 형태의 이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저 친구는 돈이 많아서 책 보고 있고 이 친구는 구두 닦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로봇 감성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카드 놀이, 옛날에 문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모든 친구들이 카드를 들고 있는데 이 친구만 에이스를 들고 있어요. 나머지 카페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에이스 하트가 좋은 거니까 들고 있다는 이 표정으로. 표정이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데. 무슨 놈인데 원래 이거 작업을 할 때 아침마다 회의를 했어요. 이런 걸 만들 건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서도 계속 채색한 친구들 그리고 만든 친구들 같이 회의하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에일리언들의 얼굴도 다 그때 회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미리... 보통 보면 제가 기본 스케치는 해오고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좀 더 익살스럽게 만들자, 좀 더 재밌게 만들자.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크 아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 작품인데요. 자동차 25대 분량의 부품이 들어갔고 제작 기간만 1년, 높이만 해도 총 13m입니다. 이번엔 야외 전시장 가장 안쪽으로 가볼까요? 왠지 익숙한 얼굴들이죠? 여기 보니까 마블 캐릭터들이 진짜 많은데요. 여기 아이언맨도 네. 있고 울버린도 있고 헐크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여기는 어떤 마블과 뭔가 관련이 있는 곳인가요? 저희가 원래 영화사들하고 같이 제작을 많이 했거든요. 네. 에어리언도 같이 제작하고 요건 3년 전에 우리가 마블 영화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요? 예, 마블 익스피리언스 그때 전시할 때 저희가 같이 전시회를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월드 투어 저희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이 작업한다고 그때 월드 투어는 못하고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마블 이런 영화들, 만화들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외 유명한 영화사에서도 연락이 올 정도로 지명도가 높은 공간인데요. 이곳을 유치하려고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우철 대표가 울산 서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작업을 하러 4년 반 전에 왔는데 서생이 원전 마을이라더라고요. 원전 마을이 뭔가 싶어 봤더만은 어느 순간은 깨달은 게 여기가 수도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되고 뭔가 좀 도시지역인데도 도시지역 같지 않고 낙후돼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원전 마을이라는 이 딱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쨌든 전카트 작품을 하기 때문에 좀 친환경 마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서생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정크 아트를 다 둘러봤으면 또 다른 전시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곳에는 2개의 전시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는 아프리카 미술품들로 가득합니다. 김우철 작가의 부모님이 아프리카에 거주하면서 1971년부터 수집을 해왔던 작품들인데요. 반평생 모아온 아버지의 귀한 소장품들을 이제는 아들이 이어받아 전시회까지 열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전시 공간도 둘러볼까요? 이곳은 신진 작가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전시장입니다. 정크 아트를 보러 온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자연스레 이곳으로 이끌어 신진 작가들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거죠. 저도 조금씩 이게 치유가 돼가고 이날 첫 전시회를 열게 된 림지 작가도 관객들에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일단은 다양한 연령층이 볼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걸 느끼잖아요, 다양하게. 근데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오셨다가 제 그림을 보고 이러면서 또 저처럼 또 느끼면서 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기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니까 이렇게 쉽게 또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할 수 있는 기회라서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크 아트를 보러 온 관객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을, 신진 작가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저 멀리 울산대교가 보이는 남구 장생포입니다. 이곳은 과거에는 고래잡이로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고래 관련 테마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장생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곳, 고래박물관.
이곳에 들어가면 실제 고래뼈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은 날에는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장생포 앞바다에서 귀여운 돌고래떼도 만날 수 있답니다. 또 고래 문화마을에는 옛날 고래잡이가 한창일 때 모습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덕분에 이곳을 방문한 가족들은 오랜만에 향수를 떠올리며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추억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곳에 최근 떠오르는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장생포 문화창고입니다. 이곳을 찾아오면 공연, 전시 등 늘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층별로 다양한 크기의 전시장과 문화 공간들이 관람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생포 문화창고라는 곳인데요. 냉동창고를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가 처음인데요. 전시회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 전시장은 1970년대에 냉동창고로 쓰였던 건물을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웬만한 대형 갤러리보다 공간이 아주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전시관에는 미디어 아트를 이용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캔버스를 벗어나 다양한 공간을 도화지로 사용해서 그런지 그림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테마로 전시 공간들이 운영되는 덕분에 관람객들은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빛의 방이라 불리는 이곳엔 반짝이는 수천 개의 작은 전구들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인이나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 그리고 장생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이곳에서는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석창호 화백입니다. 사고로 두 팔을 잃고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분으로 유명하죠. 석창호 화백님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소치 패럴림픽 그리고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서 오프닝 그 세레머니를 하실 만큼 굉장히 유명하신 화백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오셔서 이번에 새로운 작품들로 개인전을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신규 작품들을 최초로 전시하는 자리였기에 더 의미가 컸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회복, 치유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들 위주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거기고 코로나19가 번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번 됐으면 2번, 3번 막 나눠지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확산되는. 예, 예. 그래서 이쪽이 보게 되면 작품은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번지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럼 백신이 나오기 전 암흑과 같은 예, 시기에서 예, 예, 예. 백신도 나오고 이제 치료법이 개발된. 점점 가게 되면 이제 백신이 나오고 아. 치료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점점 밝게 이렇게 가는. 예, 예. 특별전이 열리는 첫날, 석창호 화백이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다시 열린 고래 축제를 기념하며 귀신 고래를 그려보는 석창호 화백. 덕분에 시민들은 그림을 구경하고 또 그림을 그린 화백의 퍼포먼스까지 직접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장생포 문화창고입니다. 몽돌 해변으로 유명한 울산 강동의 정자해변. 도심에서 얼마 걸리지 않아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이 많은 관광지입니다. 겨울이면 울산 대게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자항도 있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해파랑길도 있습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육각형 모양을 한 주상 전리도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울산 강동에 갤러리 카페 한 곳이 생겼습니다. 문화행사 기획자 김소정 씨는 오늘 이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지역을 움직이시는, 울산이라는 도시를 움직이시는 시민들한테도 점점 아트페어라는 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일단 갤러리 외에서도 미술품을 사고 팔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된 자체도 좀 좋았고요. 아트페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기도 하지만 큰 축제이고 공공적인 성격도 안 띌 수가 없거든요. 지역의 어떤 문화 발전에 기여도도. 이보미 대표는 울산국제아트페어에서 처음 미술품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맞아. 아트 위크, 아트 페스티벌로 계속 가야지 되는 그게. 울산 시내 한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보미 대표. 작은 갤러리를 갖춘 이 공간은 예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기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창작의 즐거움을, 또 화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겐 작가 입문의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그 전시 보셨어요? 울산 미술계에 관심이 많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전시 공간을 찾는다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대표님 보시면 이렇게 앞에 울산 출신 작가들이 라텍스 조형 설치 작품도 있고요. 뒤편으로 보시면 곳곳에 바다와 연관된 미술 작품들을 중간중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라텍스를 이용한 안민환 작가의 작품부터 울산 출신 섬유 작가 황교선의 패브릭 작품이 1층 카페 인테리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또 카페 한편에는 해질녘 북구 강동 판지마을의 하늘과 바다를 멋지게 표현해낸 패브릭 소재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위쪽으로 가면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울산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전시되어 있고 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미로 같은 공간을 지나면 나타나는 곳, 이곳의 메인 전시관입니다. 카페 공간과 별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전히 전시만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주로 울산 지역 신진 작가들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에 예술 작품을 꾸미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러 집을 나서서 그림 감상까지 덤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득 바람 쐬고 싶어지는 날, 아름다운 바다 구경과 함께 그림 보러 가실래요? 자, 이번에는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저 먼 구석기 시대에도 그림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고래, 호랑이, 사슴, 또 동물 사냥과 고래잡이 과정 등을 그려놓은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옮기면 또 다른 그림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기하학적 문양들과 동물, 글씨 등이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천전리 각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으로는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룡 발자국의 신비로운 풍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신라시대 충신이었던 충렬공 박재상 유적지까지 둘러보고 나면 어느덧 시간 여행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와 보죠. 오래된 역사 한편에 위치해 있는 이 마을은 전원주택단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이 마을 입구에 아주 재미있는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글그림 전시관이라니, 일단 작품들부터 한번 쭉 둘러봅니다. 꽤 많은 그림들이 전시돼 있는데 과연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이건 고래라는 글자 같기도 하고요. 이건 흥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맞군요. 이런 것을 바로 글그림이라고 하나 봅니다. 여기 처음 와셔서 그림이 좀 다르지요? 네. 저는 한글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무라고 하면 나무라는 말 안에는 나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편안한 얼굴인데 그 얼굴에 한글이 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의 부분을 보시면 요게 눈이라는 글자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요게 코라는 글자입니다. 요렇게 키읔에 오. 그게 그 다음에 요게 입이라는 글자입니다. 입. 그 다음에 요게 귀라는 글자.
눈이라는 글자로 눈을 그렸고 코라는 글자로 코를 그렸고 입이라는 글자로 입을 그렸고 귀라는 글자로 귀를 그렸습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강강수월래란 글자도 눈에 들어오고요. 바다라는 글자도 있는데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건 김반석 화가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앞에 요 초록색이 엄마입니다. 저 연초록이 아이입니다. 이제 리얼이 길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동그라미가 우물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물을 바로 주지 않고 저기 우물로 가는 길을 일러주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걸 그린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지금 그리고 있는 꿈이라는 글자도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해요. 2층에 마련된 화실에서 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반석 화가. 만일 이곳을 찾는다면 작가와의 반가운 만남도 가져볼 수 있겠죠. 글그림 전시관을 뒤로 하고 시골길을 조금만 달려봅니다. 깔끔한 외형이 인상적인 갤러리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지난 2020년에 개관한 따끈따끈한 신생 갤러리인데요.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은 울산 출신의 화가입니다. 울산 시내에서 다소 떨어져 있긴 하지만 수준 높은 전시를 자주 열고 있어 지역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죠. 총 3층으로 구성된 이곳 갤러리는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작품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마치 숲속에서 보물찾기를 하듯 자연 속에서 작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곳 갤러리가 가진 힘입니다. 신생 갤러리를 빠져나와 또다시 조금만 이동을 하면 정미소가 멋진 갤러리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대표님, 공간이 참 특이한데 여기 원래 어떤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바닥에 물감도 많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잘 모르시는데 여기는 예전에 정미소였어요. 정미소였는데 이 공간이 이제 비매력적이었지만 제 눈에는 좀 좋게 보이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제가 이제 임대를 해서 지금 이제 뭐 갤러리처럼 그리고 뭐 제 작업실 공간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전시하기에는 조금 뭔가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주로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죠? 이런 공간에서 전시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현대미술은 또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느낌이 그리고 가치가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작가는 버려진 것들을 활용해 이 공간 전체를 손수 리모델링 했는데요. 본래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설치 미술과 공간 디자인 등 분야를 넓혀나가며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기 위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작품들로 가득 채워진 갤러리 안. 대표작은 봄빛 가득한 노란 산수유 꽃밭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소재가 독특한 이유는요, 정미소를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보니 일반 그림을 전시하기보다는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철이나 나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색 공간이 궁금하다면 꼭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자, 이번엔 울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문화공간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갤러리형 카페는요, 도심에 있다 보니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로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원래 이곳 1층은 회사 사무실로 쓰려던 곳이었습니다. 정도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저희 회사가 이 건물을 이제 매입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층에 이제 홀이 비어져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식사도 하고 여기서 이제 회의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약간 조금 산업 폐자재로 꾸미고 나름대로 이제 특색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한두 분씩 오시면서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저희는 이제 전문 전시나 전문 음악가나 이런 분들보다는 하고 싶은데 공간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대관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하게 오시고, 이제 고정적인 전시보다는 이제 보시면 영상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띄우기도 하고, 약간 이제 좀 재밌게 전시가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영상도 바뀌고 전시하는 공간도 바뀌고, 그리고 전시에 맞는 가구도 저희가 주민들께서 주신 가구가 너무 많아서 그 전시에 맞는 컨셉으로 가구도 매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매번 좀 다르게 공간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바뀌니까 아, 재밌다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자기가 주신 가구나 소품들이 여기 전시하고 같이 어울려서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는 재미로 오시는 분도 많아요. 마치 동네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이번에는 원도심 거리로 나가볼게요. 이곳에는 맨발의 청춘길, 똑딱길, 고복수길 등 여러 테마를 가진 골목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골목길 사이에 숨어있는 색다른 문화공간, 바로 통유리창이 인상적인 곳인데요. 커다란 유리 사이로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과 초록 식물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이 공간을 더욱 매력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가 열리는 2층은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느 갤러리처럼 번듯하게 전시된 그림들과는 달리 식물과 함께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 친근하면서도 되려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온실형 문화공간을 빠져나오면 울산시립미술관이 바로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건물 정면을 바라보면 왼쪽에는 이렇게 울산 동원이 나란히 키를 맞추고 있는데요. 잘 보면 좋다. 이런 거 있잖아.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보미 대표는 작가 지망생들과 함께 시립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기획을 바꾸겠다가 모티브였어.
그래서 한 달 하고 부시고 한 달 하고 부시고. 여기 미술관이 있는 원도심은 원래 화가들도 많았고 화랑도 많았던 곳이거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시립미술관 한번 같이 둘러볼까? 여기가 1전시실이거든. 한번 가보자. 총 3개의 전시실로 나뉘어져 있는 울산 시립미술관. 이날은 개관 이후 2번째 특별전인 예술과 산업이란 주제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거죠. 일반 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시품들. 이는 울산 시립미술관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1세기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며 미래형 미술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시에 비해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모두 이런 낯섦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획과 독특한 개성으로 개관과 동시에 한국 미술계의 핫스팟이 된 울산 시립미술관. 덕분에 울산도 문화도시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선생님 따라서 같이 와서 구경하면서 이제 저 김정기 작가님도 좋아하는데 김정기 작가님 작품도 보고 여러 작품들 보면서 배울 점도 많이 배웠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도태되어 있던 울산에서 이런 미술관이 생기니까 시민들도 편하게 그리고 저처럼 여러 번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미디어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좀 멀리 가야만 접할 수 있었던 예술이라는 것을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울산 시립미술관에는 또 다른 공간들도 있습니다. 상상하는 정원이란 주제의 이 전시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상상력이 빚어낸 작품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러봐야 할 곳. 전국에서도 유일한 공간, XR랩입니다. 암막 커튼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로 넘어온 것 같은 색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총 20대가 넘는 비디오 투사기를 배치해 정면과 좌우 그리고 바닥까지 영상이 흘러나와 꿈을 꾼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현재 상영되는 엑스미인도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풍속화를 실감 미디어 영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형 미술관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네, 너무 재밌던데요. 네, 울산 시립미술관이 표방하는 비전이 미래형 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선도하는 미술관. 시대를 선도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험성을 추구하는 거죠. 대중성이 아니라. 울산 시립미술관이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울산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울산 안에만 해도 다양한 예술 문화 공간들이 있죠. 네네. 회화 작업이나 평면 작업은 이 문화시의 생태학적 구조에 보면 또 문화예술회관이나 박물관이나 요 울산 중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갤러리에서도 또 많이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넓은 관점으로 울산 시립미술관만 보는 게 아니라 울산 전체의 문화 생태계 안에서 문화 향유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찾아서 감흥을 하시면 굉장히 더 즐거운 그리고 더 넓은 어떠한 그러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색깔로 다양한 예술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전보다 쉽게 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게만 느껴졌던 예술의 문턱을 낮춰 어느덧 우리 주변으로 다가온 문화 공간들. 오늘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지 않으시겠어요?